에이펙 네. 열린 경주에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직접 다녀오시기도 하셨는데 네. 직접 다녀온 경주 네.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참 저 뭐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네. 모르겠는데 예,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뿜뿜뿜 나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경주 에이펙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그니티 앤드 스마트 코리아.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위엄과 품위를 보여주었고 또 정말 스마트하게 국제적인 관계를 조율해 가고 또 여러 가지 묵어 있는 외교 현안을 풀어가는. 네. 그리고 경주 선언까지 도출이 되었잖아요. 사실 일각에서는 경주 선언이 도출되기 어렵다. 그걸 어떻게 해낼 것인가라는 말이 많았는데 네. 경주 선언 도출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다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에이펙이잖아요. 그러면 에이펙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에이펙 행사가 잘 진행이 돼서 경주선언까지 의미 있는 선언 도출까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행사가 물 흐르듯 잘 진행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의장국임을 10분 활용해서 그동안 쌓여있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외교 현안들의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 이 세 가지가 네. 중요한 목표잖아요. 그렇죠. 셋 다 완벽하게 해낸 거죠. 그것도 품위를 가지고 그리고 아주 스마트하게. 그래서 네. 디그니티 앤드 스마트 코리아로 저는 저기 내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다. 며칠 동안 머무신 거예요, 경주에는? 저는 뭐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네, 있으면서 예. 좀 여러 가지 또 행사도 같이 행사도 하기도 하고. 하고 참 좋았는데요. 예. 일단 에이펙에 참여했던 여러 외국의 뭐 외교부 장관이나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눠보면 한국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네. 존중감, 그리고 함께 해야겠다는 협력 의지, 그리고 지금 미국으로 인해서 우리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왔던 여러 무역의 틀이나 국제관계 틀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바람,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었고 좀 확실히 좀 느껴지는 것이 네.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 이걸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서, 그래서 그 영상에 자주 나오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옆으로 자꾸 사람들 오려고 하잖아요. 그게 신뢰의 표현입니다. 믿고 같이 열어갈 수 있다. 예. 그 신뢰 표현 덕분에 어떻게 보면 미국 트럼프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 관세 협상이 그렇네요. 극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사실을 예상 그날 잘 못했죠. 제가 그날 오후에 관세 협상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외교부한테 들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한 오후 4시 5시쯤에 장관님께서 된 것 같다. 그래서 에이 설마 했는데 한 두세 시간 있다가 짜잔. 근데 그게 너무나 잘 근데 이게 전제가요. 정상 간의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또 우리 정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미 관계가 이렇게 풀어지면 또 다른 한편 한중 관계가 또 항상 위기에 처하는데 한중 관계도 망가지지 않고 잘 끌어왔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에이펙에서 가장 조마조마하게 봤던 부분이 한미보다는 한중 회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기대고 있는 것이 정말 큽니다. 또한 미국이 저렇게 좀 약탈 경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동시에 강화시킬 필요가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또 우리 핵 잠수함을 확보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중국을 자극해서 경우에 네. 따라 중국과 완전히 단절되는 상황으로 넘어가신다면 그 또한 큰 안보 경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네. 너무나 잘 풀어가서 도리어 한한령을 해제할 수 있는, 한한령이 10년 됐습니다. 한한령이 10년 됐는데 그걸 벌써? 풀어갈 수 있는 단초를 열었지요. 맞아요. 그래서 참 또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중국의 양해를 구하는 부분도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정말 빛나는 순간이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총평부터 이제 세세하게 정리까지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경주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 외국인들도 많고 K 컬처를 즐기는 분들도 정말 많고 황남빵도 난리가 났고 뭐 시범빵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있던데, 경주 경제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경주 경제도 좋아지고 네. 그게 이제 캐대언 때문에 서울이 또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경주가 이번에 또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도시들이 있구나, 이게 또 알려지게 되고. 그 경주라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었잖아요. 네. 트럼프한테 신라 금관을
저는 다 떠나서 이번에 관세 협상 사실 우리 근 1년 넘게 대한민국 경제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정말 우리가 늘 조마조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 핵 추진 잠수함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 이래로 우리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어렵죠. 근데 그걸 두 가지를 뭐 일단 이제 마무리 서류까지 작업까지 가야겠지만은 네. 또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서 또 몽리를 부릴 수는 있을 거는 같지만 어쨌든 한 단계 진일보했다. 그래서 그 뭐 바로 핵 추진 잠수함이 딱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그걸 얻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 하는 그런 데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핵 추진 잠수함 이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네. 대한민국을 둘러싼 다른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 핵무기가 많고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음. 북한 핵무기가 있어요. 러시아 핵 강국이죠. 네. 일본 핵 농축 시설과 핵 재처리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두 핵무장 국가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핵무기가 없지요. 근데 그동안 왜 핵무기가 없었냐면 미국이 너희는 한국은 북한만 상대해라. 핵 우산은 우리가 제공하겠다. 근데 달리 말하면 이것은 안보 자주국, 안보 독립국이 아닌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미국에 대해서 종속국이다라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포괄적 관세 협상이나 포괄적 경제 수탈에 우리가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는 이유도 되는 겁니다. 안보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네. 다른 무엇도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 거기다가 우리가 현무 미사일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네. 가지가 결합을 하면 핵 추진 잠수함은 일단 바다에 들어가면 1년 가까이 안 나와도 돼요. 뭐 그렇긴 하지만 승조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극단적인 상황에. 그럼 예. 달리 말하면 예를 들어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를 핵무기로 위협한다.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에 현무 미사일을 실어서 보복 타격 수단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우리가 바로 가질 수는 없지만 상대국의 핵 공격에 대해서 네. 최소한의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어쨌든 평화적으로 또 이게 핵무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 농축을 20% 밑으로지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우리가 추후에 일본처럼 사실상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핵무기를 가진 것처럼 준해서 안보를 그럼요. 할 수 있는 네. 그런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동북아에서 핵이 확산되는 것은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만 하지만 대한민국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만큼은 확보를 해야 하고요. 네. 그걸 위해서 핵 추진 잠수함은 가장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수단이었고, 근데 그게 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줄기차게 노력했지만 미국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웠던 부분인데 지금 첫 번째 이제 딱 관문을 넘어섰다라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 큰 성과를 이뤄냈다. 사실은 보수 정권이 뭐 안보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혹자는 하던데 그게 보수의 안보라고 하는 거 예. 원래 그러니까 진짜 보수는 이재명 대통령님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대주의가 어떻게 보수예요? 사대주의는 기회주의인 겁니다. 네. 기회주의적으로 어디 붙을까 생각해서 저기 힘센데 붙어가지고 내가 뭐 해보자 이게 사대주의잖아요. 그게 무슨 보수예요? 지금까지 그 사대주의적 안보관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미국 형님 믿고 따라가면 돼, 미국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돼. 그거는 식민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속국이 되는 것이고 사대주의입니다. 네. 그게 무슨 보수입니까? 그건 보수가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거는 기회주의자입니다. 네, 뭐 이번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 향해서 윤석열 좀 면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전환길도 있고, 뭐 항공모함을 끌고 와가지고 윤석열을 구해줄 거다 이런 얘기가 유언비어처럼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적 사대주의들이지요. 그걸 구분해야 된다. 이제는 구분해야 되고 국가, 국민 그리고 예. 민족을 전혀 생각지 않는 도대체 자꾸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네.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매국노 같아요. 매국노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다.